그 다음에 이설근 전진술, 이것도 참 말 많은데요. 그냥 오늘은 요것만 정확히 아셔도 좀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봐요. 이게 수면무호흡증 환자, 무턱인 사람은 거의 다 수면무호흡이고요. 코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엮어가지고 동시에 해결한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나오는 것 같은데, 코골이랑 다르게 이제 수면무호흡증이요, 누웠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. 잘 때니까. 이 혀가 이 기도를 누르는 거예요. 이 혀 뒤쪽에. 그럼 이 혀를 앞으로 당기면 되잖아요. 근데 이 혀의 끝에 바닥면에 근육이 붙어 있는 게 이설근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이설근을 앞으로 당기면 좋겠는데 이 턱이 앞으로 안 나가 있고 뒤로 다 짧아서 이렇게 줄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는 당연히 기도가 막히죠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주 나이스해요. 여기 뼈를 잘라서 앞으로 슉 빼면 됩니다. 저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요, 이런 수술이에요. 여기를 뼈를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가지고요, 근육이 붙어있는 채로 앞으로 슉 뺀 다음에 단추 돌리듯이 90도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안 들어가요. 그럼 20도 이설근이 앞으로, 이게 지니오글로소스라는 이제 근육인데 앞으로 당겨지면서 슉 돌려서 뒤로 안 빠지니까 뒤에 혀가 이렇게 막던 거가 이렇게 조금 열리겠죠. 그래서 수면무호흡이 좋아진다, 이런 얘기예요.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. 근데 저한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 하고 수면무호흡이 좋아졌다는 걸 저는 못 봤어요. 그래서 이거 이제 처음에 보고서는 또 무슨 수술 하셨어요? 뭐 유비인후과에서 무슨 수술 했어요? 뭐 구강외과에서 무슨 수술 했어요?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, 그래서 수면무호흡 많이 좋아지셨어요? 그랬더니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,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거가 의미가 있나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럼 좀 알아보자고요. 해부학적으로 어떤 건가. 그 이설근이 붙어있는 곳을 우리가 지니알 투버클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지니알 투버클이라고 하는데, 이게 슈피리어 또는 인피리어 이렇게 멘탈 스파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네 개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뿅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. 근육이 붙는 데는 뼈가 이렇게 가시처럼 튀어나오거든요. 이 스파인이라는 단어가 가시라는 뜻인데, 이렇게 근육이 달려있는 데는 이렇게 근육이 당기니까 가시처럼 뼈가 좀 돌출되는 부위가 있거든요. 그걸 우리가 지니알 튜버클이라고 해요. 그러면 지니알 튜버클이 붙어있는, 그러니까 지니오글로소스 머슬은 우리가 어떻게 조작하기는 어렵고, 그 다음에 지니오 하이오이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 붙어있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잡아 당기면 여기를 당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. 이쪽 뒤에 연국에 숨 넘어가는 길을, 혀 바닥이 기도를 막는 요 부위를 얘를 당겨주면, 요 붙어있는 튜버클라에 붙어있는 요런 근육들을 확 당겨주면 좋아지지 않겠냐, 이런 이론이거든요. 굉장히 나이스해요. 근데 이 지니알 튜버클에는 이제 이게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해서 설골이에요. 여기 붙어있는 거, 이 갑상연골 위쪽에 붙어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입의 바닥, 마우스 플로어 근육이라고 하는데, 마이오이드 머슬하고 뭐 지니오 하이오이드, 뭐 지니오글로소스 머슬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지니얼 튜버클에 붙어 있어요. 근데 여기에는 이제 혐의샘이라는 게 또 침샘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혓바닥 밑에가 빨갛게 멍이 들어서 부어요. 그래도 침을 못 삼키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또 이때 여기서 또 신경이 다치기도 해요. 링글러브라고 해가지고요. 그 신경이 또 잠시 좀 멍멍해지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그런 신경이나 침샘 손상의 위험까지 우리가 감수하면서 효과적이라면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모든 수술이라는 게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거예요. 안 주고 받는 건 없어요. 내가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고 많은 효과를 보겠다. 이게 이제 수술의 기본 원리거든요. 근데 이런 리스크가 있다. 그런데 그러면 얻어지는 효과가 더 크다. 그러면 할 수 있죠. 암에 걸렸는데 살고 싶어서 위를 다 잘라낸다. 할 수 있잖아요. 뭐 팔에 뭐 근육종이 생겼어. 어깨부터 자를 수 있잖아요. 살 수 있다. 근데 그런 것처럼 주는 것과 얻는 것의 희소 게임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, 얻는 것만 있고 주는 게 없는 수술은 없어요.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까만 박스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요거 잘라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. 그 다음에 지니알 튜버클은 요 위에 있어요. 요 밑에는 없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설근 전진술 효과까지 보는 터크 전진술을 하려면 이렇게 위쪽에서 잘라야 되는데, 그러면 이 인사이서 너브가 닫히는 거,
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침샘, 좀 이런 것들이 다치는 거, 이런 것까지 감수할 만큼 이게 효과적이냐, 이걸 따져야 돼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럼 수술하기라도 편하냐? 그렇지도 않아요. 환자는 수술하고 회복이 빠르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이설근 땡겨놓으면 침상쓰기 되게 힘들고, 혀 밑에 부어가지고 말하기도 힘들고 조금 불편해요. 그래서 하고 나서 무호흡을 고치려다가 이빨 감각 이상해지고, 좀 괴롭고,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경험한 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물론 효과 보시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유명 저널에서도 하는 수술이니까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, 제가 경험한 환자들은 그거를 만족해하는 분은 거의 없었다,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, 그러한 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이런 해부학에 있다,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아까 보시는 2단 절골 하신 분의 CT래요. 그래서 요거를 뒤집어서 도대체 지니얼 튜버클이 어디쯤 있냐 본 거예요. 지니얼 튜버클이 여기 있죠. 2단 절골 맨 위에서 지니얼 튜버클을 반을 가르면서 이렇게 수술이 된 거예요. 과연 이렇게 잘랐을 때 지니얼 튜버클이 전진이 됐을까? 몇 밀리나? 아까 말씀드렸죠. 2단 절골 한다고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, 이렇게 나가면 뒷가 3, 4mm인데. 자, 이렇게 고무줄이 요만한 길이가 있었어요. 요만한 길이가. 근데 여기서 4mm 당겼어요. 그럼 여기가 따라오는 게 얼마나 될까요? 1, 2mm 되면 다행이고요. 거의 그대로일 가능성도 있어요. 고무줄이니까. 제가 이 옷을 이렇게 쭉 당겼을 때 소매는 길어졌죠. 근데 어깨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게 근육은 고무줄이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리 당긴다고 해도 혀 뒤쪽까지 이게 기도를 열 만큼 당겨질 거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수술법의 실제적인 한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 환자는 실제로 제가 똑같이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. 자, 턱 끝에서 이 지니얼 튜버클을 전진하기 위해서 위쪽까지 가려면 요만큼 잘라야 돼요.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지니얼 튜버클의 가장 위쪽이에요. 그러니까 최소한 이설근 전진을 하려면 이 빨간 선 위로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이 빨간 선이 가는 데를 보면 치아신경에서 거의 맞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죠. 그래서 지니얼 튜버클, 요게 지니얼 튜버클인데, 그러면 여기서 6mm 정도가 치아 뿌리와의 거리예요. 그럼 요 사이에서 우리가 절골이 이루어져야 돼요.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? 치아 뿌리 안 다치면서?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세요. 근육은 고무줄이고 이렇게 있는데 얘를 당긴다고 얘가 얼마나 따라올까를 생각해보세요. 물론 조금 따라오겠죠. 하지만 고무줄이기 때문에 이게 막 당기면, 여기서 4mm 당기면 4mm 당겨오겠죠. 하죠? 그쵸? 근데 이거를 4mm 당긴다고 얘가 4mm 고무줄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. 1, 2mm는 올 수 있겠지만 얘가 4mm 온 것만큼 얘가 4mm는 절대 오지 않아요. 이 지니얼 튜버클까지 치아 뿌리와의 이 사이 간격이 6mm밖에 안 되는데, 그 사이에서 작업을 하면서 과연 인사이서 너브, 그러니까 치아 뿌리로 가는 신경을 안 다칠 수가 있겠느냐,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고, 그 다음에 전진술을 하는 걸 했을 때 이게 이설근이 전진이 될 거냐, 일단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인사이서 너브에 손상이 없을 거냐,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, 또 그렇게 전진했을 때 전진량이 얼마나 될 거냐, 이것까지도 고민을 해보시면 전진술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해요.